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모르신다면 자칫하다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법인세 등등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런 세금들을 납부해야 되죠. 하지만 전략만 잘 세운다면 남들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폭탄을 맞고 나서 뒤늦게 내가 진작 세금을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신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많은 청년 사업가분들께서 사업 초기 절세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시죠. 다만 국가에서 아무에게나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규 사업자라고 함은 지금 운영 중인 업종으로 처음으로 창업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식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후에 이번에 다시 한식음식점을 오픈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한식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후에 이번엔 새롭게 일식음식점을 오픈했다면 이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 감면 혜택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소지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소지의 기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과밀억제권역 바깥지역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포화 상태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혜택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크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년분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간 50%의 감면을 받지만 과밀억제권역 바깥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100%를 받게 되고 청년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바깥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업자의 나이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분들만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5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청년분들이 아니더라도 5년 동안 법인세를 절반 정도는 덜 내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고객분들 중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온라인 쇼핑몰 법인을 설립하려고 오셨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업무 공간에 제한이 없어 살고 계신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지역별로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택인 수원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다행히 용인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연간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지불하여도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렇게 고객님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고 수원에서 가까운 용인의 공유 오피스를 법인 사무실로 얻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당시에 고객님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세금으로 쑥쑥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꼭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청년이고 신규 사업자라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런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한다면 5년 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이 1억 원이라면 이걸 전부 다시 토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덜컥 감면 혜택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다 뱉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양수하여 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요식업이나 미용업과 같은 바닥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창업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종종 가던 유명한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돼지갈비집이 있었는데 망하고 그 자리에 다른 일반 돼지갈비집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돼지갈비를 조리하기 위한 조리시설, 환풍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 들어온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나는 신규 사업자야 라고 하면서 창업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돼지갈비집 사장님은 무조건 감면받을 수 없다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처럼 무작정 세액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창업 감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은 분이라면 하단에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5년간 내야 할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낼 수도 혹은 절반 정도만 낼 수도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잘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하고 뒤늦게 용인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인을 설립할 때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사업상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데 법인세라도 안 내거나 덜 내면 정말 행복하겠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의 주머니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자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강남세무사 정승영 세무사였습니다.